2015 총선거의 모든 것, 홍대의 이야기, 홍톡! 안녕하십니까. 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15 총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홍톡에서는 이번 선거, 몇 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니까 굉장히 학우들의 관심도 높고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두 선본을 소개해드리고 또 두 선본의 공약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와이나 체인지 선본의 엄재희 정 후보, 류기환 부후보, 그리고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의 신민우 정 후보, 박희정 부후보, 이렇게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먼저 와이나 체인지 선본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와이나 체인지 선본의 양력을 제가 짚어드릴 텐데요. 정 후보인 엄재희 후보는 단팥바 공부학번으로 입학해서 한아름 총학생회장 밑에서 집행부로 1학년 때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학년도에 대학생 대한포럼 기획단을 했고요. 또 2014학년도에는 중앙인문학 동아리 품의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홍도전이라고 돈만 쌓는 홍익대에 대한 도전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았습니다. 조금 이 특이점을 보자면 엄재희 정 후보가 이 정책 자료집에 또 이야기를 했듯이 3월 2일 학기가 시작되는 날에 바로 이 총학생회 문을 두드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쪽에 뭐 대학교 들어와서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도 굉장히 좀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후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류기환 후보는 나이가 되게 어려요. 경제학부 13학번. 뭐 여러 가지 일본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위한 평화나비 서포터즈, 뭐 중앙연합 동아리 에코로드 지부장 뭐 이런 활동을 했어요. 뭐 나이가 어린 거에 비해서 되게 많은 활동을 한 거죠. 또 엄재희 후보와 마찬가지로 홍도전의 프로젝트 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부후보 류기환 후보에 관련돼서는 이런 논쟁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2학년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부후보의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선거법에는 위반되는 게 아니죠.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온 게 조금 분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큰일 났죠. 네. 가야 돼요. 초학생이 열심히 부른다는 군대 가야 돼요. 다음은 투게더 위드어스 선본입니다. 정 후보는 이제 신민우 후보인데 2008년도에 이제 경영대학 입학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강고동아리 애들이 제29대 회장을 역임을 했고 자, 올해는 공간조정위원회 위원, 그리고 24시간 개방특별위원회, 그리고 서울지역 동아리연합회 협의회 회원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희정 부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특별시 출생이고 2012년에 홍익대학교 이제 자율전공으로 이제 입학을 해서 CD과에 이제 전공을 하고 있고요. 28대 뷰이풀, 네. 발음이 안 좋아요. 뷰이풀 미술대학 부학생회장, 그리고 24시간 특별위원회 위원까지 같이 했고 중요한 것은 이제 홍보대사관 홍아람 총무로 그렇죠. 역임 중입니다. 신민우 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총동아리 회장 이걸 역임하면서 했던 활동이 굉장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총동아리가 그 직급이 좀 높다 보니까 총학생회랑 여러 가지 이제 학교랑 협의를 할 때라든지 그런 활동에 많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후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와이나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부터 양력을 써주셨는데 투게더 위드 어스 같은 경우는 출생부터 써주셔가지고 좀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요. 박희정 부후보가 나온 이렇게 서울 영동일고등학교가 잠실 쪽에 있는 난 좋은 사립학교예요. 복잡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이 학교, 서울 영동일고등학교의 유명 인사라고 하면은 요번에 쇼미더머니에서 인기를 힙합 밀당이요. 힙합 밀당 육지담 양이 이 학교 출신이라는 걸로 또 유명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이번 2015 총선거에 밀당녀가 되지 않을까. 또 유일하게 총일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트와 밀당을 하는 나 힙합 밀당녀.
이 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총 동아리 연합회 그리고 이제 미술대학 이제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동아리 그리고 미술대학 관련 공간 문제라든지 그런 공약이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또 짚어볼 점인 것 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너에게 내 사랑을 톡 쏘고 싶어. 네, 이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y Not Change 선분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아무래도 최대 이슈는 운동권이다 네. 라는 점입니다. 네. 우리 학교가 또 특히 운동권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잖아요. 그 과거를 이제 찬찬히 설명드리자면은 2005학년도부터 그때 총학생회장이 송효원 총학생회장이었어요. 국어교육과. 그때 당시에 이제 2004년 말에 출마를 하면서 한총련을 고집하려고 나온 게 아니다. 한총련 학생을 세우자고 나온 게 아니라 나는 학생 복지도 신경 쓰고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바로 다음해인 1월에 한총련 의장으로 단독 출마를 해서 덜컥 한총련 의장이 되어버린 거죠. 북한도 이제 2번이나 이제 정부 승인을 받아서 갔다 왔고 그래서 나중에는 국가보안법에 의거해서 뭐 한총련이 이적단체가 분류를 돼서 그래서 도피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수배가 걸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권의 그런 메시지나 그런 실제적으로 얻어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쭉 이제 운동권이 이제 득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랬는데 이제 2009년도에 한아름 총학생 회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미대 회화과 출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4월에 등록금 이상을 막자는 취지로 삭발을 이제 시위를 해서 삭발을 하고 이제 매스컴에 이제 뜨게 되면서 이제 운동권의 마스코트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요. 그렇죠. 뭐 일간에서는 뭐 학생운동계 기면하다 이런 기사까지 이제 나왔었어요. 아이고 사실 예. 뭐 좀 웃기긴 한데요. 네. 머리를 삭발하기 전에는 그래도 상당한 미모를 자랑하는 네. 회장이긴 했어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머리 스타일의 중요성을 깨쳐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약간 소림축구에서 그 여자 주인공 같았어요. 그분은 그래도 이거 약간 외모비 아니에요? 아니. 여자 주인공. 근데 여자 주인공 머리 잘라서도 예뻤어요. 예뻤어. 머리 밀었나요? 영화를 안 보셨네. 저 그 화상 입은 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게 화상 입어서 가렸었는데 밀고 나니까 예뻐. 네. 원래 당당하게 드러내는 게 예뻐요. 얇은 법이라. 네. 두상이 아니, 좋아요. 영화를 한번 다시 보고 와요. 알겠습니다. 투도 나왔던데. 2가 나왔다고요? 어디서 본 거 같아요? 포스터로 봤나? 소림 피구 아니에요? 소림축구 2 안 나왔나요? 소린 농구랑 당구는 봤어요. 농구를 봤나 봐요. 당구가 있어요? 당구 있더라고요. 다른 이거 쳐고 다른 데 치고 그럽니까? 아니 머리를 이렇게 아니 치나? 영화를 보진 않았고 머리를 이렇게 칠 수도 있어. 네, 아닌 걸로.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운동권의 마스코트가 되어버린 이후에 이제 8월 15일 건국절이죠. 그때 이제 8.15 문화제라는 운동권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평일학교 마스코트인 홍대에서 한다라는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약 한 200에서 300명의 인원을 두고 뭐 대동자듯이 뭐 중앙 무대를 세워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8.15 문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우들은 이제 전혀 공지된 바가 없으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8.1 이제 그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8.15 문화제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전날에 술도 많이 마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을 너무 더럽게 쓰고 그게 이제 이런 문화제인 걸 나중에 알고 이제 학우들이 많이 붕괴를 했었죠. 논란이라고 하면은 2011학년도에 청소노동자분들 사건이 있을 때 네. 민주노총 관련 쪽의 입장을 많이 대변했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 이제 호기겐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죠. 네. 그렇죠. 그 아이디로 참 유명한 나그네일. 네. 그 아이디로 참 네. 사실상 논란을 네. 많이 양산시켰던 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참 이 홍익인에서는 특히나 정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후보에 대해서 많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사회 그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생각을 많이 했다. 약간 그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또 홍도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엄재희 전 후보가 이제 홍도전 활동을 이제 앞장서서 했는데 이제 사실 그 활동도 활동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홍도전이 사전 선거는 절대 아니다. 나는 총학생회 그 나오는 거와 홍도전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홍도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요. 이렇게 영원한 미소 앞쪽에서 그 앙케이트 조사 이런 것도 하면서 서명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뭐 그렇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고 분명 궁금해했던 부분이죠. 궁금해했던 부분도 네. 있었고 이후에 이 총선거에 나오게 되면서 일단락을 어따기보다는 사실상 잠시 쉬는 거겠죠. 선거법에 의해서 더 이상 그런 활동을 하면 안 되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던 것들, 나그네 시절부터 홍도전까지 사실 좀 학우들의 운동권에 대한 논란, 걱정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번 엄재희 전 후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운동권이란 말을 들으면서 계속 살아왔고 새내기 때부터 한 6년 지금까지. 근데 운동권이 뭐냐라고 좀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대체 운동권이 어떤 건가? 어쨌든 총학생 역할은 학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원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그것들 찾아주는 건데 그때 당시엔 등록금이 가장 큰 요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 등록금 문제라는 게 학생회가 학교와 상대로 학교 본부와 홍익대학교 본부와 1대1로 싸워서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공론을 했던 거죠. 사회적 공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대학교와 이 많은 연대와 힘이 필요하면 힘을 빌릴 수 있는 거고, 정치 문제로 끌어올려서 이 사회적인 이슈화가 돼야 해결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사과의 시위도 하고 등록금 시위도 자주 나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등록금 동결이라는 어떤 지금의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 운동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운동권이라면 전 진짜 자랑스럽게 저는 운동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사회운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필요하다면 하겠고 또 학우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네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거 같아요. 외부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과거 아까 이제 상희 씨가 언급해줬던 이제 과거 총학생회장 같은 경우는 외부 세력이 이제 우리 학교에 들어온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우들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죠. 그렇죠. 어떤 학우분들은 이런 것을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홍보물 같은 것들 질이나 나오는 이 속도가 워낙 빠르고 질이 좋다 보니까 이런 게 뒤에서 또 이런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또 제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근데 학우들이 운동권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정치적이고 뭔가 불안하고 사실 잘 이렇게 막 와닿진 않지만 사실 좀 그렇진 않. 무슨 배우가 있을 것 같고 막 이러는 거 배우 세력론. 홍도전 할 때도 배우 세력론이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진짜. 근데 저희는 결코 그렇진 않죠. 배우 세력이 있어서 누가 지원 이번에도 지원해줘서 어쩌고저쩌고 당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홍익이네. 저도 사실 누가 저 차비라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서 늘 살거든요. 저 자비로 타서 이제 빚이 있는 거 이제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면 알바로 좀 채워야 될 판인데 그런 거죠 사실.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고. 지원은 없었다. 알바를 끝나고 선거가 끝나면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게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투게더 위드 어스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이제 신민호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이제 개인 사업은 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현재는 선거에 집중하고 이제 학교에 집중하겠다라는 답변을 먼저 했고요. 총 동아리 연합회 회장에 이제 할 때 소극장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확인할 수 있었고
재밌는 점은 이제 신민우 전 후보 같은 경우 처음에 총학생회 이제 선거를 안 나오려고 했다고 해요. 어허. 몇 번을 고사했다고 하죠? 예, 먼저 고사를 많이 하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자기가 적임자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자기도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자기가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신민우 전 후보가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으셔가지고 대동제 때 대동제 진짜 중앙 무대에서도 네. 예. 입담이 되게 좋아서 되게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MC를 보시고 또 경영대학이나 뭐 공대 OT 같은 데서 또 MC로도 이렇게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일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 쉬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 소속이 있으니까 네. 한 거고. 예예. 요새는 흰 안경이 잘 나가죠 그래서. 희한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너무 빨간 안경, 빨간 안경. 네, 빨간 안경. 좀 음란해 보이게. 이 하얀 안경이 사실 뭐 이번 선거 이전부터도 이 신민우 정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 같은 경우는 동아리와 미술대학 중심의 공약이 정말 주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서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익인에서 신민우 정 후보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 길빵 소위 담배를 길에서 폈다 그리고 침을 뱉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의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신민우 정 후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뭐 글쎄 길빵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글쎄 뭐 평소 흡연을 하시나요? 예, 흡연을 네, 합니다만서도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길빵을 그렇게 좀 하기가 좀 그런 게 뭐 절대 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은 제가 행사를 이제 그 학교 측에서 이제 사회를 많이 보고 공대 OT 같은 경우도 제가 MC도 2년 보고 올해는 또 축제 MC까지 했지 않습니까? 또 하얀 안경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하기가 좀 힘든 입장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좀 뭐 총학생회장도 아니었지만은 지금도 그랬지만은 이제 후보자지만은 좀 더 이제 사실 평소에 학교 다닐 때를 살짝 긴장을 하면서 좀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이제 카더라 이렇게 하는 것에서 하고 있는데 뭐 그것에 있어서 일일이 뭐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냥 이제 뭐 그냥 가십거리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제 후보자면은 사실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거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 정치판도 그렇고 이런 후보의 그런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민감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카더라 이런 게 문제인 게 서울 뭐 사진이라도 같이 첨부해서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요. 그런 게 네. 있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카더라, 카더라. 텍스트로 이루어진 카더라 이런 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뭐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승집을 내야 하는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물론 뭐 후보 검증은 확실히 되긴 돼야 돼요. 유언 비어가 퍼지는 게 문제라는 거지.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학교의 대표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후보 검증 확실히 돼야 되고 그래도 이제 뭐 대리 출석 문제 그런 문제가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신민우 총학생회장 후보가 네, 근데 이거는 취재 결과 이거 역시도 자기는 대리 출석을 한 적이 없다. 자기는 교수님한테 확실히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고 이 역시도 엄재희 정 후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학업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소홀했던 부분은 있는 건 맞는데 이제 글쎄요 대출을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지만 대출을 누군가에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은 제가 다른 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저도 사실 뭐 출석을 해서 이렇게 그냥 나간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 좀 그렇고 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정말 빠져야 될 일이면은 교수님께 뭐 그 전에 메일을 보내보고 정 안 되면 이제 수업을 빠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런 여러 것들이 좀 겹치면서 어쨌든 총학생회장 후보자로서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인상을 드린 것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되게 죄송스럽고 또 이제 사실 저를 믿고 같이 해주시는 선거운동원들이라든지 좀 학우분들께는 좀 대단히 좀 죄송스럽고 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 모두 이렇게 선거가 바쁘니까 선거 홍보 활동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수업을 좀 빠지게 되던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보
두 선본의 후보들의 양력과 또 특징들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뭐 적립금, 또 등록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약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톡 동약이에도 알론자 톡톡톡 홍대의 이야기 홍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선거에 아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한번 짚어보자라는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먼저 뭐 가장 중요하게 두 후보가 생각한 거는 6,641억의 적립금이죠. 적립금 문제다. 네. 등록금과 이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돈이 특히 우리 학교가 이화여대, 연세대,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이런 식으로 3위에 랭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6,641억, 이게 말이 6,641억이지 이게 억 단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타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타 대학 수준으로 낮추면서 우리에게 복지를 해라. 이게 기본적인 양선본의 공약입니다. 네, 먼저 뭐 본교의 회계 체계를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 한 해 예산이 서울 캠퍼스와 또 세종 캠퍼스를 모두 합쳐서 약 2,7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 예산 충당은 두 가지로 마련을 하기 마련인데,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등록금으로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등록금으로 한 해 1,8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 900억은 기금회계라고 해서 국가 지원이나 뭐 적립금에 있던 것의 이자 혹은 뭐 부동산 차익 같은 뭐 이런 것들로 마련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2,70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이제 남은 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적립금으로 다시 환원이 된다라는 거죠. 뭐 합격 입장을 들어보니까 뭐 환원율이 120%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 공대에서 뭐 450만 원이 뭐 한 학기에 낸다. 그러면 그거에 20%를 얹어서 그거에 대한 복지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는 연세대와 이화여대 같은 사립대학에 비해서 환원율이 사실상 조금 적은 편이긴 해요, 우리 학교가. 네, 낸 거보다 더 많이 받으면 좋은 것이긴 한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적다. 네. 이것이 또 이제 얘기죠. 네, 뭐 학교 측도 이거는 뭐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는 바이고요. 뭐 다른 학교, 뭐 여기서 비교한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에 비해서 기부금이 너무 적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환원율이 적은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 기부금은 또 이제 우리 학교의 아웃풋이 문제인데, 아웃풋에서 이제 대성한 선배들이 많다면 학교에 좀 환원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교는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 그런 케이스가 좀 적다. 우리가 좀 대성해서 빨리 기부금도 내고 해야 돼. 기분 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 급이. 기부 내고 기분 내보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 선본이 적립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바죠. 현대 적립금 6,641억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매년 쌓이는 적립금이 300억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6,300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6,600억이 된 거죠. 이 300억도 너무 많이 쌓인다. 이 두 가지 점을 문제로 들고 있는데요. 먼저 학교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취재 결과 장기 플랜이 2025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7,260억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1,300억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6,600억도 적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매년 적립금의 증가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약 300억의 이자 수입으로 채워지고 있는 방식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투게더 위드어스 선본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선본에 문의해본 결과 적정 적립금에 대한 기준인 5천억에서 6천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확한 그 수는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와이나 체인지 선본회 같은 경우는 적정 적립금은 6천억이다. 그래서 600억을 줄이자고 하고 있고 만약 600억을 줄이지 못하면 매년 추가적으로 적립되는 300억을 적립금으로 쌓지 말고 그대로 학우들한테 환원하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이제 강의실과 도서관 책걸상을 교체하고 뭐 강의실 리모델링 그리고 휴게 공간을 개선하자라는 공약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 적립금을 다시 풀어서 당장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참 좋겠죠. 좋을 텐데 사실 학교 입장을 들어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네. 또 2025년까지 또 여러 가지 플랜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부터 그리고 시작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플랜이 지금 당장은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짜고 있다. 아직 2014년에 플랜 하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2014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짜서 하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잡혀 있다. 이 정도이고 또 이제 비품 같은 경우에도 뭐 책걸상 이런 문제도 이윤재 초학생의 초선 때 이미 알동과 신동 책상도 교체했고 그런 비품이나 기자재의 경우에 그 교체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그렇죠. 주기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는 것이지 그 주기가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처분하거나 하면 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학우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와이나 체인지 선보는 법정 부담금 40억 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법정 부담금, 이 용어도 좀 생소하죠? 그렇습니다. 이 법정 부담금이 뭐냐 하면은 이제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뭐 국민연금, 뭐 사대보험 이런 그 특정 이제 쓰임이 있는 그런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이 원래는 이제 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교육부 장관의 승인하에 이제 법인에 돈이 없다 그러면은 학교 등록금 회계에서도 이제 정산이 가능하게 돼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와이나 체인지 선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법이다, 이게 법인의 돈을 불리기 위한 그 방식이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한번 또 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법정 부담금이 뭐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건국대와 이화여대와 같은 경우에는 100% 법인이 부담을 하고 등록금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이대와 그 건대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돈이 충분히 많이 있는 재정 상태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종교가 이제 같이 이제 결부돼 있는 대학교라든지 법인에서 뭔가 수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법인이 100% 부담을 하고 있는. 사실 그런 학교들을 보면은 우리처럼 학원 법인인 학교는 사실 없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승인을 해준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양 선본 다 모두 다루고 있는데 이제 교직원이 너무 적다. 이제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뽑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전임 교원 한 명당 이제 학생 수 같은 경우 홍대는 지금 32.7명 네. 교직원 한 명당이죠. 우리도 적립금이 많은 연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22.6명, 25.5명이고 연구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홍대 같은 경우 748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양성분도 모두 이거를 더 많게 그리고 교원도 더 많게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학교 쪽에서는 이제 교원을 수강할 때 수강을 시도하지 않는 게 아니다. 수강을 시도하고 있으나 뭐 그거에 이제 합당한 기준에 맞는 교수를 찾기가 어렵고 그렇죠.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학교에서도 굉장히 채용을 하고 싶어 하고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공지도 지금 얼마 전까지도 냈었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학생회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제 적정한 인원이 올 수 있게 학교의 이미지가 좀 좋아진다든지 연구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그런 식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마랑 같은 경우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좀 직원 홍보 영상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봐요. 네. 네. 톡톡톡 톡야기에도 알론자 톡톡톡 톡 자, 다음으로 두 선본 모두 굉장히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네. 네, 이것에 대한 공약이 정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학교 입장을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대학 평가지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모두 전환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내용 지침 중에 지원 제한 대학을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준에 미달되는 15%의 대학은 그 정부에서 지원을 아예 해주지 않는 그렇게까지 이제 강력한 그 정책인데, 이 정책의 이제 주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학교의 대학생 수를 좀 줄이겠다. 조금 더 이제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교수 1인당 뭐 이제 맞는 학생들도 많고 복지도 많이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정말 대학생다운 대학생을 키우겠다라는 네. 그런 취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 평가 지표를 통해서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뭐 페널티도 주고 있고 네. 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 대학 평가 지표가 교원 수를 늘리고 또 학생 수를 좀 줄여서 구조 개혁을 한다라는 거죠. 구조 개혁을 하는 학교, 또 학생 성적을 좀 반영해서 좀 이 지표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성적의 부분에 좀 합당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상대평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학우들이 반발하는 것은 뭐 상대평가로 돌리는 거나 이런 거나 학우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제하듯이 클래스넷에 글만 올려버리니까 여기서 좀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근데 뭐 이에 대한 학교 입장은 이제 일반적인 통과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반발을 인정을 하고 잘못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재밌는 점은 이제 양성본이 모두 일치된 의견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 공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와이나 체인지 선본 같은 경우는 기존 평가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강경하죠. 그쵸. 지금 이 현황 그대로 가야 된다. 근데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 같은 경우는 학과와 과목 특성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절대평가할 건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할 건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선별적으로 하자, 이런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 쪽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상 뭐 학과나 특성을 고려해서 그 과목들만 이렇게 절대평가를 남긴다라는 의견이 자칫하면 이제 미대와 건축대, 공대 그리고 교직이수 일부에만 좀 한정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실상 일반 문과대나 경제학부, 뭐 경영학과 이런 학우들은 전부 뭐 4학년 내내 상대평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 논란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근데 절대평가를 시행해서 지원금을 못 받아요, 학교에서. 네. 그랬을 때 등록금이 인상되는 거 정말 감안하면서까지 절대평가를 고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절대평가가 중요한 가치라면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쟁취해내겠느냐? 그런 뭐 그 진정성 있는 그 절대평가에 대한 가치를 그 느끼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문제죠. 네. 네. 중요한 생각해보니까 좀 상충이 되는 문제도 있네요. 네, 상충이 되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교무처가 이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무처장님은 이제 과목별 특성을 인정해서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잘 뽑아오면은 충분히 이제 긍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Talk and talk is not just talk. Being there is half the walk. If you wanna know yourself, talk. 다음으로는 실험 실습비 및 정보 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입장에서는 뭐 실험 실습비는 단과대에서 별도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와이나 체인지 선보 쪽에 이분들이 소송을 한 결과에 대해서 공개 거부 의사를 어쨌든 밝혔다는 거예요. 네. 뭐 총액 같은 경우는 공개해 줄 수 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총액이라는 게 우리 학교의 실험 실습비 측정된 게 이만큼이다 라는 게 아니라 각 단과대별로 이만큼을 주니까 참고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공개다. 네, 일부 이렇게 봐야 공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와이나 체인지 선보는 그래도 이제 기만행위다라는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대자보도 붙었죠. 그래서 이제 행정 이제 심판 청구를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개인이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공약들이 보통 요구하겠다, 막 쟁취해내겠다, 뭐 이런 식의 공약이 많은데 학교랑 보통 뭔가를 이제 협의를 해서 이끌어낼 때는 보통 이제 멱살을 잡는다든지 뭐 요구를 해서 뭐 강력하게 막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서로 이제 알 거 아는데 그냥 이렇게 잘 맞춰 나가자, 이렇게 조율하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싸우면 그러면은 학교에서 오히려 줄 것도 안 준다. 네. 네, 좋게 이런 좀 거. 해야 되는 네. 게 맞다. 그게 그런 맞다. 말씀이죠. 네. 사실 뭐 우리 학교가 이제까지 해온 모습을 보면은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기보다는 네. 예쁜 놈한테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네. 지금 엄제이 그 후보가 내세우는 그 여러 가지 공약들과 이제 학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학교에 약간 성의 없는 워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성의가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면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뭐 소송이라던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일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학교 측에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투게더 위드 어스 선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봉 같은 경우도 실험 실습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약지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절차를 통해서 온라인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고 이제 절차상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있었던 정책 토론회에서 이 두 선본이 이 실험 실습비 정보 공개에 대한 이 이야기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토론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또 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신민우 정 후보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가면서 학생회나 뭐 이런 우리 자치기구들을 통해서 이사장에게 질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의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더라고요. 군들은 지금 왜 상향식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 그렇죠. 네. 실제로 여론도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단과대에서 이제 교수와 조교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장 그 세 집단이 다 상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학교 쪽으로 이제 건의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총학생회장이 됐을 때 각 단과대 회장들을 잘 관리해서 그런 내역들을 잘 관리해서 총학생회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원래 공약을 내세우는 쪽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톡톡톡 동약이에도 알론자 톡톡톡 자, 다음으로는 안전 문제. 요즘 C동과 K동 등 이제 노후 건물들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었죠. 네, 사회적으로도 굵직굵직한 이제 사건들이 요새 많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C동, K동 그리고 I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에게 안정성 의뢰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학생회가 C동 같은 경우는 중축 혹은 개축을 지금 계획 중이라고 입장을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학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성본에서 지금 안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안타깝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학교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안전 문제 학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밝혀졌어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죠?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자, 다음으로는 공간 조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미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좁은 학교 부지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학교도 인정을 하는 바이고 그래서 건물도 계속해서 꾸준히 올리고 있고 다른 곳에다가도 이렇게 캠퍼스를
대학로 캠퍼스나 혹은 뭐 수원에도 지금 건설 중에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해결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선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학교가 그 서울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장 조그맣다 약간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이제 공간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높아지는 등 약간 이런 식에 있는데 또 새로 이제 D동 공간을 얼마 전에 이제 2012년도에 만들었죠. 네. 그리고 기숙사 뭐 이런 공간에 또 추가로 만들었고 그 공간을 배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 공간보다는 학습 시설이 더 우선되게끔 그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두 선보는 이제 주요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투게더 위드 어스 선봉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조정 특별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이제 지금 구체적인데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보면 네. 근데 먼저 D동을 이제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거기에 이제 동아리실, 특히 이제 공영문과 동아리실이 이제 집중되어 있고 이제 거기에 사실 강의실이 좀 있습니다.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곳이라든가 혹은 교환학생 이제 위주의 이제 언어 관련 강의실이 강의가 열리고 있는데 교양 수업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공영분과 동아리가 소리를 못 내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이제 공영분과 동아리가 피해를 받는다. 따라서 D동에 있는 강의실을 모두 없애고 동아리실로 확장하겠다라는 게 지금 입장입니다. 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항의가 항상 들어온다는 거죠. 조용히 좀 해달라고. 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것을 좀 생각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동아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등록은 돼 있으나 이제 공간을 실질적으로 배치받지 못해서 이제 표류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들도 꽤 상당수가 된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음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24시간 개방, 또 공간 조정 문제, 이 큰 네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총학과 같이 일하고 있는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의 경우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자세하고 세세한 방향까지도 이렇게 공약으로 써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열람실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좀 있긴 있는 편이에요.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12,000명이라고 하죠 지금 정확하게 좀 안 되지만 근데 확인해 본 바로는 열람실이 이제 각 과마다 이제 또 이제 개인 열람실이 있는데 그거 다 합쳐도 한 2,000석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적은 편이긴 합니다. 6명 중에 1명밖에 이용 못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람실 이용은 좋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알동의 이제 시리과가 실층을 쓰고 있는데 이제 미술대학에서도 이제 과연 공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스타일이 공부할 때 열람실 이런 데서 독서실이나 열람실에서 하면 꼭 자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체감하지 못했는데 사실 6명 중에 1명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는 걸 보면 많이 늘려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공간 확보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제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에티켓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공간을 차지하고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공간만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공약들을 이제 집어넣은 것도 좀 눈에 띄입니다. 열람실 이용한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공약이 하나 내세웠죠. 짐 치운다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자리 사석화 문제 때문에 자리를 잡았는데도 게이트를 설치해서 이제 찍고 나가는데 일정 시간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자료가 확보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반납이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두 선본 모두 총학생회를 개편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렇게 뭐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름 바꾸기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총여학생회 폐지에 이은 이것의 후속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총여학생회가 예전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남학생이 낸 그런 복지 관련 총학생회비를 왜 이제 여학생을 위해서만 쓰느냐, 남학생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는 역차별이다, 이런 이제 논조가 많아서 이제 투표까지 이뤄진 거고, 그래서 폐지가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초학생에 아예 소속을 시켜서 이제 비용을 따로 이제 예산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초학생의 예산 안에서 이제 관련 복지 사항을 다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사실 이런 복지국 뭐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초학생의 선본들에게 있는 인프라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이 그 초학생의 전체를 굴리느냐 그게 중요하지 뭐 이름을 바꾸고 뭐 어디에 집중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약간 껍데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껍데기는 가라.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뭐 여성 복지국을 둔다. 이제 복지국에서 그냥 여학생 복지위원회에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학우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여성한테 이제 필요한 사업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남학생도 그 상반되게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정책이 있다면 사실 이제 이 분야의 뭐 이런 문제라든가 정책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학생 관련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총 여학생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이 이제 바꿔서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좀 세심하게 접근이 필요하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상담소가 또 큐동에 예.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톡톡톡 동약이에도 알론자 톡톡톡 톡 네, 뭐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이 와이나 체인지 선본과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 모두가 굉장히 많은 복지에 관련된 이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주요 공약들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문관 벤치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미대 분들도 많은데 공모전 형식으로 좀 이왕이면은 좀 홍문관이 전문이기도 하니까 네. 좀 이쁘게 좀 설치해 놓으면은 편리하게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인문학 컬리지 그리고 1학점 영학점 이 강의 개설 공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뭐 심리학과도 없고 이제 인문학 관련 이제 교양도 좀 적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베스트 공약 뽑았으면 워스트 공약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 최악의 공약 이거 진짜 최악이다. 최악. 네 그런 거 하나 뽑아볼까요? 저는 동땡 네. 살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의지는 좋아요. 네 취지는 알겠어요. 사실 저 1학년 때까지만 동땡을 아마 기억 다들 하실 거고 그 이유는 아마 없어졌죠. 네. 동땡에서 뭘 먹는다든지 고기를 구워서 함께 논다든지 이런 게 없어졌는데 사실 지금 학교 내에서 뭐 취사를 하거나 음주를 한다거나 이거에 아예 법적으로 금지가 됐기 때문에 동땡 살리기가 의미가 있는지가 좀 저는 조금 이거 의문이긴 그냥 합니다. 갖다 버려야 된다. 동그랗게 그 정도로. 붙여버려야 된다. 네. 저는 이제 또 이제 뭐 백인 정책 발의제 네. 이게 뭐 실효성이 얼마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가능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것처럼 뭐 학우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정도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공약인 것 같고 실패를 하거나 이게 뭐 무용지물이 되더라도 연차가 가서 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의 그 나머지 공약들 복지에 관련된 공약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이 중에서 축제준비위원회 발족이 공약 마음에 드는데요. 다양하게 개성 있는 홍대만의 축제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약간 취지와 좀 맞는 것 같아서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의 공약들을 쭉 보고 있노라면 확실히 지금 학교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을 많이 끌어다가 온 것들이 좀 있어요. 약간은 학교에 엎혀가는 공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약간은 정말 엎혀간다라는 말처럼 전 총학생 회장들이 좀 해왔던 공약들, 실시했던 공약들을 좀 가져왔다. 그런 느낌도 들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지금 PC 쿼터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좀 알고 있고, 뭐 흡연구역 재정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수건 사업으로 계속해서 물론 본격적인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향하고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뭐 학생 식당 모니터링단 역시 이전에 했었고요. 네. 이전에 해서 이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네, 이걸 다시 가져온다라는 이야기고, 뭐 제3기술사 건립촉구 이것도 사실 초학생에서는 쌀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뭐 네, 서면 정도 받는 거지 큰 네. 영향력이 없고, 사실상 이게 뭐 말씀드려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와 성미산 주민들 뭐 그걸로 중단된 걸로 공식 발표는 그런데 사실상 마포구청 입김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지어지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실 껍데기뿐이 껍데기는 가라 두 번째. 올려놓기만 한 공약이라는 게 사실이고. 근데 뭐 제3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실제로 69억으로 이제 69억의 초기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마포구 구청에서 이제 허가가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성미산 주민들의 이제 생태계 파괴와 이제 그 건축 간의 이제 문제, 이제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서 아주 계속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컴퓨터 교체 및 소프트웨어 구입 역시도 공약으로 올려놨는데 역시나 2014년 장기 계획 마무리되고 이후 계획을 세울 때에 이 소프트웨어 구입 계획이 이미 잡혀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2015년에 이제 이미 교체가 된다고 이제 돼 네. 있는 상태죠. 네. 또 제가 생각하는 이 투게더 위더스 선본의 최악의 공약, 저는 이게 홍아람의 독립화가 정말 최악의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공약이 아니죠.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대체 이 홍아람이 독립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득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적어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홍아람 학우들도 우리 학우들이라고 치면은 홍아람의 표만 얻겠다, 이런 공약을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엄청 직설적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은 잘못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아람 독립화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미 뭐 내년에 되면 당연히 하나의 기부로서 만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뭐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홍보를 담당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 학생처에서의 그런 관리에서 입학처로 옮긴다라는 플랜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총학생회가 가져야 할 공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더 얘기를 하자면은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 역시도 정식 토론을 통해서 와이나 체인지 선본의 몇몇 공약에 대해서 공격을 한 바가 있어요. 뭐 간식 사업이라든지 예비군 물품 대여 이미 하고 있는 거 왜 적냐. 네. 사실 저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거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니 왜 써놨을까,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분명 이 두 선본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써놨을 거예요. 지금 분명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 좋은 공약을 이어나간다 라는 생각을 분명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학우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었던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체제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총학생회가 개편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학우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모든 공약들을 세세하게 좀 적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 2015학년도 총선 좀 한 줄 평을 각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총학생회가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학우들 전체가 총학생회에 힘을 실어줘서 누가 당선이 되든 뭔가 학우들이 더 복지할 수 있게끔 모두가 힘을 합치자. 그게 제 한 줄 평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와이나 체인지 선본 같은 경우는 좀 거시적인 공약이 많다. 뭐
등록금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 사회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문제를 이제 공약으로 많이 삼은 것 같고, 투게더 위드 어스 선봉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총학의 이제 투게더 위드 유였죠. 네, 그 총학은 이제 승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복지 문제도 관심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표를 하나 던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희 홍대를 이야기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홍톡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학우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투표가 얼마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과 또 수요일 양일간 투표가 이루어질 텐데, 이 방송을 좀 보시고 투표율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들기도 하네요. 자, 홍톡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좀 인기를 좀 얻어서 2부가 만들어졌으면 좀 좋겠어요. 개인적인 욕심이죠. 2부는 뭐 예를 들어서 선거 뭐 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파이팅 있게 한번 그 선거에 대해서만 당선된 후보가 어떤 공약을 지켜나갈 것인지 그걸 이제 그렇죠. 지켜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2부가 좀 이어질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홍톡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